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좋지 않은 기류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심리들이 많이 꺾여갖고 심리들이 많이 꺾여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를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투자를 배우고 또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또 분위기가 여론이 그렇게 조성됐다고 해서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만 분위기에 끌려다니면 절대로 안 돼요.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투자라는 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플랜과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좀 침착하게 이번 기회에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나라가 망해서 기업이 다 죄다 부도나고 막 우리나라 국가 막 개인 가계부채 터져갖고 막 파산나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고 막 그 정도까지 웬만하면 안 하지만 그 정도까지 뭐 또 이제 구제금융 받는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주식은 올라요. 다시 올라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거거든요. 이 투자에 있어서 투자 대상 가치의 훼손이 이제 영구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투자 대상의 가치가 살아있는 이상은 다시 반등이라는 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도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의 데미지가 제일 컸던 부분의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한 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발생을 했죠. 이제 신용경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이 박살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부터고요. 자, 그러면은 위기라는 거는 이제 코스닥을 항상 분석하면 위기가 일시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는 이제 우리 경험했지만 김정은이가 뭐핵 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딱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별로 상관은 없지만 뭔가 세계적으로 큰 이슈다. 예를 들면 브렉시트와 같은 영국 EU 탈퇴 이런 것 같은 이제 경우도 잠깐 떨어졌다 올라가요. 잠깐 떨어졌다가. 그러면요, 여러분 주식은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은 후행성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정도의 반등을 주느냐 그게 항상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을.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급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심리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렇게 단단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거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게 단단한 곳이 아니에요. 죄다 이제 여기는 코스닥이라는 건 장투할 사람들이 없어요. 코스피는 하겠죠. 뭐 우량한 기업,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건 하겠죠. 계속적인 어떤 개발이나 자본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 소형주들은요. 돈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했지만 그냥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옆에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코스닥 상장된 회사였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 누가 장투를 하냐고요. 그 코딱지만한 회사에 외국과 그 기관계 자본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장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그 성격이에요. 코스닥 주식의 성격은 항상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급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급락이 나오고 나서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리로 빠졌는지 어쩌는지.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서브프라임 때문에 이제 위기가 발생해서 저가가 무너졌겠죠.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적인 어떤 거시적인 이 금융위기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세라는 거 길게 올라와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론인데요. 길게 올라와 주면 떨어졌을 때 반등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초보자들은 우상향 차트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우상향이라는 거 떨어졌을 때 아니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와요. 많은 확률로 정말 높은 확률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이 올라가다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랫동안 시간을 유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져도 반등이 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길 뚫어야겠죠. 다시 한번 뚫어서 이렇게 딛고 가야 우상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차트를 공략하는 건데, 자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어요. 자 우상향의 힘이 여기서부터 1, 2, 3, 4개월 동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장세 또는 잘해봐야 보합장세로 가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보합이 또 어느 정도 유지가 안정적으로 돼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투자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코스닥이 너무 약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작지만은 않아요. 너무 작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그 모멘텀을 또 한 번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급락도 잘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횡보, 잘해야 횡보라고 했잖아요. 잘해야 횡보인데 이 횡보선을 이탈했다. 여기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정말 이제 수개월 동안에 이 횡보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실패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후발적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분석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최근 코스피를 갖고 와볼까요? 이건 최근 코스피, 코스닥. 네, 코스닥만 보죠. 저는 잘.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죠? 급락이 맞았어요. 저도 이때 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아 진짜 가망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개파락했을 때. 왜냐면 최종 지지 라인을 횡보로 가야 좋은 건데 횡보로 가지도 못하고 우상향 또 깨버린 거니까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1 여기서부터 추세 꺾였으니까 1, 2, 3, 4, 5개월 차 들어왔을 때 개파락이라 5개월 동안 횡보장도 유지해주지 못하고 개파락으로 갔다. 그럼 제가 예상하는 거는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라는 거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추세가 있는데 하락 추세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상승 추세라서 이제 여기 대북주 좀 버텨준 거였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돼 이제 우상향으로 또 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현재 실패한 이상은 기간을 길게 잡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점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장초에 갭상승에서 막 올라가거나 아니라 올라가요. 장초에.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 내리받고 이런 특징. 이렇게 이제 한번 추세가 꺾이고 개파락된 장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심리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개파락됐다. 일반적으로 다음날 갭상승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상승을 노려서 종가에 베팅을 많이 들어갑니다. 개파락했을 때. 이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 후반에 밀려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오늘자 보면은 오늘자도 이제 그 금요일날 장이 많이 밀렸으니까 살짝 반등 초반에 줬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치고 내려갔나. 지금 시점 점심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23%가 빠진 겁니다.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아직도 요런 혼돈의 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걸까요? 다 깨버렸으니까. 추세나 횡보나 이런 흐름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흐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런 상황에서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른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대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 수많은 단타 자금들의 돈을 다 소화하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야 돼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막 사기만 해야 돼요. 계속 사줘야 돼요. 누가 단타로 들어와서 던지든 말든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차트를. 예, 이게 지금 시점에서의 현실입니다. 약간은 이제 우리가 후행성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에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제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얕볼 수는 없는 게 뭐냐면 우량 기업들 있죠. 우량주들의 시총이나 그리고 자본력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3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뭐 이제 오너가 꼬라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3대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3대는. 돈을 쌓아놓은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망하겠냐고요. 쉽지 않죠. 전쟁이 나서 다 부셔버리지 않는 이상 죄송해요. 그런 말에서.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은 온다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힐러리랑 대선 때 당신은 이제 금융위기 때 다 부동산 막 사들이고 그러지 않았냐, 그거 나쁜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건 비즈니스라고.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때 좀 멋있었거든요. 야, 저렇게 좀 공격적, 아니 얘기할 게 아니지. 자 얘기 계속 해볼게요. 자, 코스닥 오케이.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간에 이런 반등은 있어요. 깊게 파이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바닥을 노려서 이 반등을 노리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한 방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떨어졌으면 뭘로 가라? 횡보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횡보장으로 갔다가 결국은 오르는 매수 심리가 들어오면 여기 뚫게 돼 있어요. 이 횡보장에서. 이해되시죠? 지금 서프라임 사태를 보는 거예요. 안정화됐어요. 이제 쌍바닥 그리고 나서 횡보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뚫기 시작해요. 그게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이 지금 1, 2, 3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째 많이 파였죠. 지금 여기서 단기 우상향 만들고 있고,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가고 나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걸 후발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때는. 왜냐면 깊게 눌렸기 때문에, 정말 깊게 눌렸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이런 거는. 요 정도는. 그래서 금융위기 때 이제 폭락장이 계속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가 깨지고 계속 무너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타를 대응이 맞는 거고요. 3일 이상 종목을 보유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3일 이상. 3일 이상 보유하지 마라가 이 시점에는 정답입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시던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단타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도 장 초반 있잖아요. 장 초반에는 돈들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장 영향을 그나마 덜 받아요. 그래서 그때 공략하는 단타를 연구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코스닥은 추세가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3개월 이상 우상향, 단기 우상향이나 횡보장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만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물린 종목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손실을 줄이면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줄이면서. 자, 지금 시장 저는 그래도 여러분, 이 우상향의 기조는 아직은 완전 박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길게 6개월 정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저는 여기서부터 추세를 보니까 1, 2, 3, 4, 5 지금 5개월 차 들어가 11월 때면은 이제 6개월 차 접어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코스닥이 빨리 살아나려면요 여러분,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고 옆으로 가서 단기 우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우상향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점점점. 이거는 지금까지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하향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회복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식을 그때는 쉬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을 잠깐 쉬고 있고 코스닥이 다시 횡보나 우상향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근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이제 다시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또 그거 어물쭈물 그냥 보고만 있으면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그것도 주의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부터 빨리 올라와줘야 좀 승산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미 좀 많이 늦었어요. 근데 그래도 올라오는 거 빨리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횡보장을 우린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점,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를 바라본 시점 이후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을 예측하고 뭐 코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네, 뭐 저렇게 될 거네, 그거 예측하는 거 불가능해요. 사실 그거 올해도 막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거다 막 그런 거 예측 막 하잖아요. 처음에 증권사들이. 그럼 제가 보잖아요. 죄다 막 다 긍정적이에요. 다
다 매수해라 막 다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매수해야 자기네 그 수수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증권 수수료. 그 참, 예, 그렇죠. 그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은 이제 혼돈의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고 이때 단타를 공부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도 약간 흔치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셔서 좀 마음 아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락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인생에 많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이때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정도까지 이때 주식으로 돈 벌고 수익 난 사람 꽤 많아요. 예, 막 수천만 원 벌고 막 억 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주식 경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5,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막 수익 낸 사람 많아요. 이때 왜 그랬겠어요? 시장이 준 거예요. 수익을 시장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계속 밀리고 나서 어쩌면 이런 걸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밀려라 그냥. 어차피 난 바닥에서 좀 우상향 탈 때 그때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겠다. 그럼 그때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횡보장에서는 진짜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고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버는 시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그렇게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도 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 갖고 좀 나가지는 마세요. 그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본인들은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냥 도망칠 생각만 할까? 이 심리가 꺾여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멈추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라고 처음에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주식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승장이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잘 안 먹힌다라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락장과 상승장을 구분하거나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고 또 신호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예민하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딪혀서 계획적으로 또 객관적인 분석도 포함해서 그렇게 코스닥을 이번 시장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스닥에 대한 제 생각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